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ETF 관련된 요즘 세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번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이제 ETF에서 뭐 연금저축이나 IS 이제 절세 계좌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슈화가 많이 나와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 21년도 때부터 이걸 내용이 나왔었고, 이제 시행은 25년도, 원래 24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 납부 세외 과세 방법에 따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건데요. 간단합니다. 예, 미국의 원천 지수는 원래 이제 1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원래는 여기 분배금이 100원이라고 했으면 이제 세금이 15원인데, 여기서 이제 국세청이나 기재부 쪽 관할에서 이제 여기서 15원을 어떻게 보면 환급을 해줘서 운영사 분배금이 1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85원으로 나왔는데, 변경되는 건 이제 환급을 없애버리고 15원에 따른 세금이 그대로 해서 운영사 분배금이 85원이 돼서 85원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받는 실수령액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이 과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일반 계좌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절세 계좌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환급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SA에서 이제 가져가는 세금 자체가 절세돼서 9.9이고요. 연금저축은 아예 그냥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연금저축하고 IRP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15%씩 세금을 내게끔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절세 상품에 따른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로는 이제 이중과세에 따른 논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은 진짜 개판인 게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이중과세가 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를 소득을 해서 소득세를 내죠. 근데 죽고 나서 보게 되면 상속세를 또 내죠. 웃기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냈는데 왜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을 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서 나라별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상식선에서는 세금은 한 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왜 연속적으로 내야 되는지는 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도가 아직도 벌써 2025년도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꽤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당 어찌 보면 이건 기재부 산하 쪽에서에 따른 논란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국세청 쪽에 따른 측면으로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대응 방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당 부분에 따른 추이의 15.4% ISA는 요대로 그냥 내고 그냥 끝내는 형태로 가고, 연금저축은 조금씩 만지작거려 가지고 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영상 찾아보셨으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려되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TR ETF 아시죠? 네, TR ETF와 PR ETF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배당을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재투자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이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덱스, 타이거 상품, 미래에셋, 삼성에 있는 자산 운용에 있는 그런 ETF 상품군들이 대부분 이제 분배금을, 이자를 주는 형태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애초에 TR 상품의 추이에서 이야기했던 거의 근거 추이는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애초에 그럼 TR 상품을 만들지 말았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똑같이 TR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한국의 TR 상품이 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근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한 근거가 저는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좀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TR 상품도 이렇게 어영부영 통과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게 금투세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TR도 통과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 절세 계좌에서도 이제 외환 세법 관련되어져 있는 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 그런데 저 내용도 금투세 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금투세를 통과 안 됐잖아요. 근데 금투세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가상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안에 이게 이제 통과가 좀 유력하게 보였던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셨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여기에 끼워 넣기식을 겁나게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될 것 같으면 여기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입막할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가결이 안 나오고 부결이 나오는 이유도 중간에 자꾸 옵션을 자꾸 막 넣어버리니까 본 법안이나 본 정책이 약간 희석되는 경향성이 그런 거예요. 왜냐, 나머지 것도 막 이해 상충 관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입맛 맞추기 하는 것도 좀 힘드니까 어차피 이거 하는 김에 겸사겸사 끼워넣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에 따른 국회 부분이나 나머지 뭐 공무원이 일하는 그런 처리 방식들이 대부분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요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금투세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이제 3억 원 부분도 해외 주식 부분이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안 커졌으면 TR ETF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3억 원 초과부터는 대주주로 보죠. 근데 이걸 해외 쪽으로도 동일하게 아마 관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자, 국내 투자가 안 되고 해외 쪽을 계속 자산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명분이 또 되죠. 국내 주식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개소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억 원 초과부터는 25%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마법의 계산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코인에도 해당이 안 되냐? 해당이 되죠. 네. 대부분 금투세가 왜 무서웠냐면 코인은 주식과 비슷한 8, 90% 적용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이거를 분명히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커버드콜 상품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국내 해외 ETF 쪽.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옵션이라는 상품 자체는 이 분배금을 줄 때 분배금이 이자가 다 아니거든요. 원금하고 이자가 섞여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진국 미국에서도 이 세금을 걷지 않아요. 기타 소득을 합니다. 기타 소득은 불규칙한 소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 자, 만약에 이게 금투세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선진국에서도 과세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 20에서 25% 세율 과세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원금을 녹여가지고 커버드콜 준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 원금을 받는데 왜 세금을 쳐내냐? 라는 것이 이게 논리적인 세법이고 조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금투세 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슈화가 많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차후에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기존에 15%가 이제 분배금을 받을 때 22%로 분배금으로 이제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채권에도 이제 똑같이 세금을 붙일 겁니다. 채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채권이 이제 거의 세금이 없다시피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도 붙이겠다는 것도 단계별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연적으로 그리고 명문적으로도 다 가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형태로 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생기지 않는 조세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국민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이 되게 웃긴 점이 복지를 받을 때는 if 조건이 많습니다. 온갖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어떠한 무슨 뭐 50만 원을 뭐 복지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복지 좀 뭐 처음에는 우아하지만 그 온갖 복지 한 20가지나 뭐 8가지 정도를 뭐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지만 그거가 해당이 되죠. 예, 근데 세금은 몰라 그냥 쳐내 이딴 식입니다. 항상 논란이 생기면 우리 그냥 검토 중이었어. 그게 그냥 나왔던 내용이었어. 이렇게 얼버버립니다. 아니, 저 공정한 나라와 그리고 공평성이나 그다음에 투명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저런 세법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지금 선진국인데 선진 금융시장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딴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자체가 이 언급이 어찌 보면 작년 재작년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을 정도고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코인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비슷한 패턴에 있는 조건으로 컨트롤 CV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해외 주식도 거의 비슷하게 가면 코인은 거기 대주주 요건 사항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에 있는 상품 조건도 비슷하게 이제 CV가 되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도 세금이 안 붙을까요? 세금을 온갖 갖다 데다가 다 갖다 붙일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생태계가 박살이 나도 말든 그딴 건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괴가 되었으면 생태계도 어느 정도는 운영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서로 어느 정도 상부상조하면서 그렇게 좀 갈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누가 좋아라 하고 누가 수긍을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인지 전 좀 아이러니해서 오늘은 그냥 번외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2025년도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TR이라는 상품도 미국에 있다니까요. 다우지수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있는데 왜 한국에서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뭐 회피할 수 있으니까 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일단 헛소리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애초부터 상품을 그냥 만들지를 말던지 말이죠. 그랬으면 저도 그럴 수 있겠거냐라고 했는데 아무튼 국민으로서 국민의 자산 증식에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건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보시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 또 한 소리 들을까봐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해외 ETF를 사면 됩니다. 어차피 국내 해외 ETF, 국내용 해외 ETF가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런 제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직투로 해외 ETF 쪽으로 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런 조세 정책도 어차피 국내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불씨가 해외 쪽으로 더 유연하게 또
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